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여기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과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등산하고 달리기도 제가 좋아해서 직접 경험한 사실들만 소개를 쭉 했는데 그중에 등산 스틱 필요 없고 오히려 해롭다. 그러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저의 경험담을 영상으로 한 서너 건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왕성하게 댓글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일이 댓글에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한 1년가량 지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제 의견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산행 경험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 40대 중반 무렵에 우연하게 섹스랑 같이 북한산 둘레길 어슬렁거린 것이 산행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운동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하루 종일 그냥 책상 앞에서 보내는 거고 그것도 밤 늦게까지 아니면 새벽 일찍부터 어떨 때는 밤 새워서 그래서 이제 책상이랑 책상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활 습관을 반영해서 배불룩이고 상당히 배불룩이고 약한 그런 고지혈증도 이제 나타나려고 그러고 있고 대사증후군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건강 상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둘레길 어슬렁거리는 것도 그 당시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혼자서 이제 100군데까지 한번 올라갔는데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젊었을 때 한두 번 간 기억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이동에서 올라갔는데 대략 한 4-5번 쉬어서 힘들게 그렇게 100군데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운동화. 그래서 북한산에서 많이 놀았는데 문수봉에서 줄로 그 암릉길로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암문통에서 내려가면 그 쉬운 길인데 암릉길로 내려가는 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이제 간 거죠. 또 혼자 돌아다녔으니까 내려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암릉길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운동하니까 신발에 벗겨지려고 그래서 시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안전하게 내려와서 바로 그냥 등산화부터 사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는 거의 아마 수백 번이라는 것은 좀 과하고요. 한 수십 번 그냥 완주하고 그러죠. 요즘은 마음 먹으면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북한산 그 종주 완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즈음에 골프보다 훨씬 재미가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등산 공부도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뒤지니까 우연하게 네이버 등산 카페가 하나 나와서 그거 이제 가입해 갖고 종주 산행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그랬죠. 본격적으로 이제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쯤에는 좀 식사를 원래부터 이제 당연히 잡식성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닥치는 대로 산행 끝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디프리 할 때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비건식 7년 차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비건식과 관련된 영상들도 아주 유익한 것이 여러 편 있고요. 최근에 어저께 올린 거 반려견도 비건식과 운동이 최고라는 그 영상 안에 비건식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건식 관심 있으시면 참고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라서 당시 시작했던 거는 코롱 등산학교 그 등산 영상 인터넷 돌아다니더라고요. 50분짜리인 걸로 기억하는데 한 10회 정도 되는 거. 그거 여러 번 반복 들어서 노트까지 다 했으니까 지금도 기본적인 그 권력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서 어디까지 했느냐면 운동 생리학이라는 거 공부 좀 해보려고 여러 책을 봤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아마 대학원 교재 같더라고요. 정독하고 그랬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요컨대
예? 그래서 스틱과 관련해서 그 좀 초기에는 저도 스틱 엄청 열심히 제대로 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스틱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죠. 저는 쓸데없는 거니까, 해로운 거니까. 그래서 안 할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 스틱을 사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가장 정확하게 스틱을 사용할 거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예. 초기에 한 2년가량 등산 스틱 이렇게 사용을 쭉 하다가 문득 내가 도대체 이 스틱을 왜 사용하는가? 과연 이게 어떤 무릎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는가? 아니면 균형을 잡는 그런 효과가 있는가? 스틱을 사용하면 힘이 적게 드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결론이 제가 올린 영상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의문을 그래서 당시 그 당시엔 카페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예. 카페 게시를 했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찬반 논쟁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 영상에 댓글 올라온 그런 것들도 그 당시 그 논쟁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스틱을 버리기로 그 논쟁에서 선언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동안 춘하 추동 이렇게 1년 동안 스틱 없이 산행을 잘 했습니다. 그쯤에 주로 했던 산행들이 이제 백두대간 그때 북진 24구간 처음 하는 거였는데 완주를 했고요. 강북 오산 그러니까 불수 사도복이라고 하죠. 한 42km 되는 거. 금년 무박이나 아니면 당일 종주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고 싶으면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었고요. 지리산이고 화대종주는 제가 보기에는 강북 오산보다는 좀 약한 것 같고요. 대략 이와 비슷한 산행들 그때 많이 즐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틱 없이 한 1년 정도 이제 산행을 한 다음에 1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내가 한 1년간 스틱 없이 산행을 해봤더니 1년 동안 한 이런 산행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저도 제 아이디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영향력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카페 내에서. 그래서 결론은 역시 스틱은 필요가 없고 해롭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틱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내 의견을 밝혔죠.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찬반 논쟁이 훨씬 더 이제 심하게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는 그 이후로 스틱을 영원히 버렸어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댓글 보면은 어떤 분은 제가 막 젊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무릎 망가지는 줄 모르고 산행한다고 그러는데, 저 며느리도 있습니다. 며느리 본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 이후로 두 번째 카페에서 그렇게 이제 확인한 이후로 백두대간 북친 다시 한 번 더 했고요. 남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산행들 거쳐서 강남 16산 종주라고 종주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한 103km 나오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 한 8시경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 한 서너 시경이 끝나는데 이걸 처음에 이거 한 80km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충탈한 다음에 네 번째 완주 성공했고요. 가장 길었던 기억이 부산 11산 종주 한 120km 되는 거 전부 다 이제 당연히 스틱 없이 이렇게 신나게 즐겼습니다. 특히 부산 11산 종주할 때는 그때는 비건식을 막 시작하고 그런 시기여서 예전 같으면은 다 끝나고 부산에서 회를 디프리 할 때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을 텐데 저는 그냥 백반에 상추 쌈 싸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자랑질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산행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저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댓글 중에서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이겁니다. 엄원길 대장님이 스틱 사용하라고 했는데, 아니, 네가 뭔데 스틱 사용하지 말라고 뜨더냐. 엄원길 대장님 말씀이 맞으니까 네 말은 틀렸다. 이런 식의 댓글이 가장 우스웠습니다. 옛날 그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런 주장들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카페에서 그 장거리 종주 산행이 좀 많지를 않아서 그 카페 활동을 제가 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제 글은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뭐 카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등산 시작할 즈음에 그 엄원길 선생님께서 등산 팁 3가지라는 거, 그때 어디선가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배운 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하게 배운 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1. 스틱 사용해라. 2. 정상에서 양말 갈아 신으라. 3. 집에 와서 냉찜질 해라. 그래서 초반에 저는 3가지 다 확실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모범생 출신이라서 처음에 어떤 거 배운 거 있으면 배운 거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의심 들고 스스로 이제 문제 제기하고 해서 이렇게 찾고 하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엄원길 선생님의 가르침에 배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가 버린 것은 정상에서 양말 갈아 신는 거, 이거 갖다 버렸는데요. 완전히 이거 웃기는 소리더라고요. 종주 산행을 하면은요, 초반에 저는 초보에서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막 따라가기 바빠 죽을 지경인데, 정상에서 인증사 탁 날리고 나면요, 바로 가야지. 엉덩이 붙이고 앉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등산화 벗고 양말 갈아 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여튼 지금은 3가지 다 헛소리라고 여기고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가령 냉찜질이라는 것도 말이죠. 예? 초반에 이거 정말 꼬박꼬박 실천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초반에 제가 발목 염좌를 여러 번 당했거든요. 다행스럽게 최근 한 10년 동안은 거의 뭐 어떤 그 발목 삔다든가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는 강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도 적당하게 달리는 걸 좋아합니다, 산에서. 그래서 찜질이라는 건 말이죠. 냉찜질. 발목을 삔 경우에 초기에는 이게 염증으로 전이되는 걸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염증이 확산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염증은 온도가 낮으면 활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팩으로 상처 부위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 염좌가 아니라 어떤 그 상처가 아니라면은 그냥 등산을 좀 빡세게 해서 뻐근한 경우에는 따뜻하게 샤워해서 혈액순환 돕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얼음찜질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엄원길 대장님을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이분은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저명한 산악인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존중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히말라야 등반이나 티베트 등에 대해서 어떤 그 사실이 필요하다면 이분 경험담이 대전제가 되겠죠.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범위, 제가 그 등산 스틱 필요 없다는 그런 제일 첫 영상에서도 분명히 저의 주장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에서 무박 2일 또는 무박 3일에 산행거리 한 200km 이내에서 이 정도 종주 산행에서는 저는 지금은 누구에게도 산행에 대한 것을 묻질 않습니다. 물을 게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방져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엄원길 선생님이 저한테 배울 게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엄홍길 선생님께 배울 게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소위가 좀 장황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요. 산행시 스틱 사용이 해로운 게 뭔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에너지 손실입니다. 이건 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인데 스틱 질량 곱하기 산행거리 이것만큼 에너지 낭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특히 장거리 산행에서 막판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는 몇십 그램의 불필요한 소지품도 그냥 버리고 싶다고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이 말 아마 실감 날 겁니다. 예, 가끔 그 어떤 분들은 배낭도 다 벗어 던지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손과 발의 구속이죠. 예. 우리 손과 발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없어도 되는 스틱을 이거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다재다능한 손과 팔이 무용지물 스틱에 구속이 됩니다. 이 정말로 덩신 같은 짓입니다. 예. 세 번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상 입을 잠재적으로 부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하산할 때 스틱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말입니다. 스틱이 어느 정도 체중을 실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자, 스틱에 체중을 좀 실으려고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스틱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틱은 앞에 있잖아요. 내려오는데 무게중심이 앞으로 간다? 만약 스틱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미끄러지면은 바로 무게중심 흐트러지면서 몸의 중심 잃고 앞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로 상황에 따라 매우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잠재적 부상 위험성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스틱을 사용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말이죠. 무게중심을 탁 낮추게 됩니다. 이 본능입니다. 본능. 경사길 내려가는데 무게중심을 높이는 사람 없습니다. 무게중심을 본능적으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몸을 적절하게 살짝 이렇게 뒤로 하게 됩니다. 그거는 등로 상태에 따라 자유자재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고 두 손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넘어지더라도 잘 안 넘어지는데요. 설사 넘어지더라도 이미 무게중심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이제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넘어졌네 하면서 엉덩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크게 뭐 다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스틱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요, 또 스틱이 해로운 점은 등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주위 산행 동료들한테 상해할 수 있다. 상해를 줄 가능성.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본격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틱의 어떤 해로운 거 1, 2, 3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행은 본질이 산길을 걷는 겁니다. 기분 좋게 걸으면 됩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또는 달리기 할 때 스틱 사용 안 하는 것처럼 산길을 걸어갈 때도 스틱은 필요가 없습니다. 스틱 사용 이익은 거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요.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스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은 본질이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평소에는 지팡이 안 짚으면서 왜 산에서 지팡이 짚으려고 그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스틱이 필요하다는 주장 3개 정도가 이제 있습니다. 이 3개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네이버 카페 대논쟁 당시에 여러 주장들을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비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나오는 것이 하산할 때 체중과 배낭 무게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충격이 무릎에 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스틱이 유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충격을 스틱에 대략 한 30%가량 분산시켜서 그래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틀렸고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틀린 거 왜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전에 그때 봤던 영상인데 유튜브 영상인데 어느 영상인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상 취지는 이겁니다. 죽은 뼈의 강도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어떤 동물 뼈 쫙 가지고 사람 뼈도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골격 구조는 체중의 한 10배 정도 충격을 넉넉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다리, 무릎 이렇게 이 골격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살아있는 건강한 생체, 죽은 뼈보다 더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인대와 근육의 도움도 받기 때문에 체중의 10배 이상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낭무게 서너 배 충격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그 이상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격을 이제 분산하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 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팡이 도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아치 구조, 우리 발은 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 구조. 족저 근막도 있고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골절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골절 구조. 그 다음에 인대도 있고요. 또 근육이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분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산길을 걷는 기술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 기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렇게 터득을 했습니다. 충격력 힘은 충격량의 미분값입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데피니션이고요. 충격력의 데피니션이고 이거는 어떻게 근사치를 얻느냐. 내딛는 데 걸린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누면 근사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치의식의 원리 아닙니까? 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데피니션 되고요. 디파인 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이겁니다. 자, 이거 좀 더 얘기하면 간단해지는데요. 골치 아플 테니까 그냥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릎에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내려서는 내려서는 발 순간적으로 팍 내딛지 말고 순간적이라는 것은 내딛는 시간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서서히 이렇게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서서히 내딛기 위해서는 내딛는 것 말고 위에서 버티는 발, 오른발을 내딛는다면 맨발로 살짝 굽혀져서 혼자서 버텨줘야 됩니다. 한 발로 체중과 배낭무게 다 이렇게 한 발로 굽혀주면서 한 발로 약간 굽혀서 버텨주면서 왼발을 내딛고요. 그 순간에 그것도 퍽 내딛는 게 아니라 뒤꿈치부터 스무스하게 발바닥 전체로 이렇게 내딛으면 충격력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경험칙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인데요. 내림길에서 경사도를 딱 고려해서 경사도 상당한 부분 요걸 뒷무릎을 딱 굽혀주면서 이렇게 뒷무릎 어느 정도 경사도만큼 굽혀주면은 그 경사길이 평지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계단 내려갈 때 한번 보십시오. 오른발을 내딛을 때 왼발 무릎을 계단 높이만큼만 딱 굽혀서 버텨주면은 오른발은 평지처럼 내딛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 이거 내림길에 응용하면은 충격력을 언제나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많이 매우 잘 이렇게 몸에 익혀 있습니다. 몸에 익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산행에서 중요한 내리막길 어떤 게 있습니까? 가령 천왕봉에서 중산리로 내려가는 그 길 엄청 가파르죠. 그런 정도. 아니면 또 당일치기 할 때 개방산 정상에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죽은 집.
기념공원이 있는 그쪽으로 내려갈 때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뭐 그런 정도. 아니면 더 심한 곳 많죠. 이때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도 그러나 마치 막 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충격 없이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이렇게 내려가고 그럽니다. 제가 빨리 내려가고 할 때는 천왕봉에서 중산까지 거의 2시간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니 오른발 내딜 때 왼발 한 발로 체중과 배낭 무게를 다 지탱하고 일정 시간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단련이 필요합니다. 예, 단련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도대체 스틱으로 뭐 힘을 분산을 시킨다 하는데 분산된 힘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손목, 팔꿈치, 어깨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지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과정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스틱 유용론자들 근거가 이겁니다. 산행 중 무릎이 아픈 경험이 있는데 다들 느낍니다. 초보들은 전부 다. 그런데 스틱 사용하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어떤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스틱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과 인대를 사용하고요. 힘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헥헥거리면서 다니죠. 폐활량이 많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스틱을 사용하면은 이게 완화된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거는 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서 더 힘든 것이 아니고요. 또 스틱을 사용한다고 해서 덜 힘든 것이 아니고요. 그 산행이 자신의 체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릎이 아프지 않을 정도의 산행을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리 없이 꾸준하게 산행을 하면은 체력은 계속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산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먼 거리를 빨리 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5km 가서 행복한 분도 좋은 것이고 10km 가서 행복한 분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단체 산행은 자기의 덕력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km 산행을 하건 2km 산행을 하건 상관없이 즐겁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무리 없이 그러면 1km가 2km 되고 2km가 5km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5km가 10km 가도 가뿐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나이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무리 없이 꾸준하게 산행을 해서 체력을 먼저 키우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스틱 사용하면 중심 잡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추진력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 강합니다. 스틱을 오래 잘 사용하시는 좀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는 거는요, 스틱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틱 없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직립보행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유연성, 또 골절 구조, 자유로운 손과 팔, 그래서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스틱 없이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력이라는 것도 지팡이에서 무슨 힘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스틱은. 그래서 추진력은 근본적으로 우리 무리 없는 꾸준한 산행을 통해서 우리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추진력은 근력에서 나옵니다. 근력. 그래서 그 다음에 급경사 앞넘길에서는 지팡이는 100% 거추장스럽고
아무 쓸모가 없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손과 팔 이용해서 바위나 나무까지 활용하는 게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틱을 애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심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냥 들고 다닙니다. 칠칠 끌고 다니거나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틱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는 것이고, 어떤 분들 중에는 이제 스틱 잘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스틱 사용 안 해도 원래 산행을 잘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틱이 계속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틱 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스틱에 구속되었던 손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자세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스틱은 필요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비싸게 사야 합니까? 물론 2, 3만 원짜리도 있지만 2, 30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싸면 빈티 나고 말이죠. 그냥 그런데 돈과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틱 산업은 지금보다 한 100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드는 것이 전체 경제에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사하게 말이죠. 저는 비건식을 실천한 이후로 가장 더럽고 해로운 식자재가 우유라고 저는 생각을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치즈나 버터를 포함해서 우유로 오염된 커피나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거 한 조각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유회사 관계자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엄청 싫어할 것 같습니다. 스틱을 버리면 손이 자유를 얻습니다. 소중한 손을 스틱에 구속시키면 매우 어리석습니다. 비효율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직립보행하면서 자유로운 손과 팔을 활용하고 신체의 골격구조 적절하게 이용해서 균형을 본능적으로 잡아갑니다.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면 이러한 본능적인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인체의 균형 잡는 능력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